여러분들이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는다던가 어깨에 팔을 딱 올린다면 그때부터 풀악셀을 우리는 일단 급발진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발진 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이거 급발진 맞죠? 이러면서 걱정을 한 바가지 안고 찾아오는데 실제로는 급발진을 해서 망한 비율만큼 급발진을 안 하고 눈치만 보다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타이밍 미스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급발진을 꼭 해야 되는 타이밍. 빠방! 이때가 기회니까 얼타지 말아요. 첫 번째, 누구랑 갔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옛날 둘리가 꿀 빨던 시절부터 나오던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런 떠보기는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묻고 왔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 요즘은 이거보다 훨씬 간접적으로 떠보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얼마 전에 인스타에 우리 같이 갔던 카페 사진 올렸는데 친구가 계속 누구랑 갔냐고 묻더라? 요즘 주말마다 너 만나니까 애들이 이제 술 마시는데 나 부르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눈치를 챘다거나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걸 더 많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썸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이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했다면 고백으로 급발진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좋아하는 티를 내든 우리는 다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도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친구들이랑 약속보다 나랑 만나는 게 더 좋다는 티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저런 말을 먼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써먹어주면 돼요. 친구가 프사보고 바다 누구랑 갔다 왔냐고 어제 하루 종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궁금해한다면 이건 급발진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사람들한테 둘이 어떤 사이라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왜 궁금하겠어? 왜 신경을 쓰겠어요?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아예 관심도 없다면 친구랑 갔다 왔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로 상대의 반응을 읽으면서 급발진해야 되는 타이밍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기억했다가 써먹는 거다. 두 번째, 하나를 줬는데 두 개가 오네? 상담을 하다 보면 얘랑 손잡고 스킨십도 어느 정도 했는데 고백하니까 거절당했어요. 왜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단순히 스킨십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했는데도 사귀자고 했을 때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다가 바로 썸북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스킨십의 진도만 보고 성급한 급발진을 해서 생기는 슬픈 일이거든요. 단순히 스킨십을 했다 안 했다로 얘랑 사귈 수 있겠다, 거절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특히나 요즘엔 더 그래. 스킨십으로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도 괜찮냐, 급발진을 해도 괜찮냐 이걸 보려면 기브 앤 테이크가 스킨십에서 나오는지 바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매랭이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썸 타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때 얘가 가만히 잡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같이 잡아주는지를 봐야 되고 오늘 우리 매린이들이 상대방의 손을 한번 잡았다 하면 상대방이 데이트 중에 나의 어깨동무를 하는지 팔짱을 끼는지 이런 능동적인 스킨십을 다시 돌려주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잡혀주고 여러분들이 키스를 한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킨십 하나를 던졌을 때 상대가 최소 똑같거나 그 이상의 스킨십으로 돌려주는 게 있느냐를 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손을 잡았는데 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어깨동무를 했는데 얘가 한쪽 팔로 내 허리를 감싸서 붙어있는다? 이랬을 때 급발진을 밟아줘야 무사히 연애로 넘어가는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받아주기만 했다면 그건 아직 눈치 좀 보고 슬슬 속도를 맞춰줘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스킨십은 진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로 보는 거 기억하기다. 세 번째, 가장 무난한 이상형 베이스.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랑 회사나 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사내 연애나 CC일 거잖아요. 이때는 괜히 이상형에 관한 질문을 해서 호감 갖고 있는 티를 바로 내는 것보다 친구들 보면 요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많더라. 메리 씨는 그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내 친구는 같은 학교 사람 만나서 사귀는데 시간표 같이 맞춰 짜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 넌 학교 사람이랑 만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일단 사내 연애나 교내 연애에 거부감이 있는 스타일인지 떠보는 게 좋아요.
보통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확인되기 전에는 확신이 들지 않는 애매한 상태를 잠깐 거치게 되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혼자 감정이 급속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혼자 생각하다가 생각이 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민하는 구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잘 될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절대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던가, 생각만 해도 시시는 불편하다, 초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면 이때부터는 좀 더 대놓고 다가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고백처럼 극단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악셀을 밟아봐도 충분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만약에 회사나 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면 이상형을 물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상대한테 이 이상형이 뭐냐고 물었을 때 걔가 나는 머리도 길고 술 잘 안 마시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게 나야, 내 얘기야, 이러면 악셀을 쭉 밟고 나가도 되는데, 애매하게 나는 머리도 길고 술 안 마시고 키는 170쯤 되는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잠시 중립기어 잡아줘야 돼요. 잠시 멈춰줘. 제 이상형을 들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급발진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 포기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나머지 3분의 1의 생각을 바꿀 만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니까 서서히 다가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막 지르는 거 절대 금지. 네 번째, 둘만 하는 얘기.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둘이 만날 기회가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남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서로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적인 문제라던가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단순히 남들한테 스몰 토크를 하게 되는 평범한 사생활이 아니라 좀 딥다크한 그런 얘기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살짝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얼마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지에 관해서라던가, 뭐 단순히 아 진짜 회사 때려치든가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직이나 퇴사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처럼 그 사람과 나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확실히 감정적 거리를 좁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 제대로 썸도 타기 전에 상대방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봤다면 너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단점까지도 난 충분히 괜찮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호감을 드러내는 게 제일 좋고, 썸을 타는 중에는 이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됐을 때 고백을 해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급발진 타이밍을 볼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짝녀, 썸녀, 썸남, 짝남이 이런 딥다크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의 시제가 전부 다 현재 시점이다. 그러니까 현재 힘든 얘기, 현재 이직에 관한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는 데다가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회피형인 느낌이 든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으면 절대로 고백하거나 급발진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회피형들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 하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또다시 만들어지는데 그걸 하고 싶겠어요? 아니겠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급발진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이 네 가지 포인트로 정확한 타이밍에 풀 악셀 제대로 붕 밟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